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국 짝퉁 논란 짚어볼게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K뷰티 인기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올리브영 매장과 똑같은 매장이 중국 현지에 잇따라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로 비슷하길래 베끼기란 표현까지 나오는 건가요? 중국의 후난성의 창사시라는 곳에 네. 온리영이라는 브랜드가 나타나서 네. 매장 수를 지금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가 대표 색상이 녹색이라는 거예요. 네. 이름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데 거기에 로고 디자인, 상품 진열 방식, 쇼핑백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외국인들이 특히 이용하다 보면 한국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단순히 특정 제품을 베끼는 게 아니라 거의 브랜드를 대놓고 베끼는 수준인데 이게 뭐 비단 뷰티 업계의 일만은 아니라면서요. 중국의 그 무무소라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여기가 그전부터 한국 브랜드로 오인하게 유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 무무소가 중동에 진출해서 중동에서 영업하면서 KR을 내세운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KR이 코리아의 약자인데 네. 최근에 서경덕 교수가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제보를 해줘서 확인을 해봤더니 무무소 매장 간판에 KR이 써 있더라. 예. 이렇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코리아라고 오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 정도면 작정하고 착각하려 만들려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중국 업체들의 모방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현지에서는 우리 프랜차이즈를 베낀 그런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펴져 있나요? 매우 많은데 일단 2021년에 SPC가 파리바게뜨를 모방했다는 중국 업체 바리베이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승소한 사례가 적습니다.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네. 이 중국의 주요 공항에 롯데리아를 떠올리게 하는 럭키리아, 네. 엔젤리너스를 떠올리게 하는 엔젤리스 이러한 이제 브랜드들이 간판, 글씨체, 인테리어, 메뉴 이런 걸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짝퉁 브랜드가 베낀 것도 좀 억울하기는 한데 이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 이제 빙수 브랜드 설빙 네. 이러한 우리나라 유명한 매체 브랜드 있잖아요. 네. 설빙이 2015년에 중국에 진출하려고 해서 딱 가서 보니까 이미 중국에 설빙이 있는 거예요. 설빙 원서라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설빙을 보고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 브랜드를 지은 건데 오히려 그쪽에서 막 소송으로 막 대응하고 우리나라 브랜드한테. 그래서 설빙이 나중에 그 7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결국에 중국 진출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브랜드가 떴다 하면 주변 국가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등록하고 보는 그 브랜드를 이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에 조사를 했더니 중국, 베트남, 태국 등 6개국에서 그 한국의 어떤 그 상표권 무단 선점 피해를 우리가 당한 기업이 2019년에 1,100개에서 작년에는 6,100개로 5년 새에 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번엔 그야말로 열풍을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얘긴데요. 이 두쫑쿠의 인기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 무려 북한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북한의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두쫑쿠를 떠올리게 하는 초콜릿 안에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네. 네. 그러한 제품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 북한 내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고 일본 제품으로 보이는데 예. 네. 일본 말로 오이시, 그러니까 맛있다 이렇게 써 있고 그림의 일부는 손으로 다 이렇게 수제로 지운 듯한 이런 형태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일본 제품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같은 제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두쫑쿠 열풍이 국내뿐 아니라 이 세계로도 좀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두쫑쿠가 있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동아시아에서 그 유행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네. 한국에서 뜨면 옆에 나라에서도 같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두쫑쿠가 중국에서 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일본에서 뜬다는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16일자로 일본 SNS에 도쿄 신주쿠를 중심으로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네. 일본의 카페들의 홍보글이 잇따라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달 초부터 일본 SNS상에 두바이 쫀득 쿠키 막 이런 식의 키워드가 이제 언급량이 늘어나더니 급기야는 판매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주쿠 카페들이 한국 트렌드, 한국 디저트 이런 식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이제 홍보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일본 마트에서는 아예 설명을 한국어로 달아서 네. 그런 식으로 두점크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9,000원, 10,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가격이 한 3, 4,000원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두쫑쿠가 화제를 모은 게 우리나라 아이돌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장원영 씨 같은 아이돌들이 두점크를 올리면서 화제가 됐던 건데 네. 우리나라 아이돌이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라이즈, 성진, 이즈나, 방지민 뭐 이런 씨들의 두점크 먹는 영상이 네.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올라가면서 막 네티즌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이라던데 너무 궁금하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